안녕하세요. 아공킹공입니다. 오늘은 AI 시대의 개발자 생존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성형 AI가 엄청나게 많은데 개발자가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가장 먼저 해고한 직종을 AI가 대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발자로 꼽았죠. 그만큼 개발자가 예전에는 많이 필요하다고 양성을 엄청나게 했었는데 이제는 지워지고 있는 추세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신입을 뽑지 않고 경력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개발자로 생존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AI가 우리의 경쟁자일지 협력자일지를 알아야 합니다. AI는 코드를 잘 짭니다. 자동화 기능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글도 잘 씁니다. 뭐 PPT나 이런 것들도 만들어 줄 수 있고 우리보다 배경 지식도 풍부하죠. 더 많은 것들을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자리가 없어지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발자의 일자리는 이미 없어져 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잘 활용하면 살아남은 개발자들은 더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는 거죠. 반복적이던 업무를 AI로 다 자동화해버리고 우리는 다른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접했을 때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프롬프트 지옥을 한 번씩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챗GPT를 만났을 때, 와, 진짜 이거 코드로 만들어주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저도 코드를 먼저 만들어 달라고 했었어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로그인 페이지는 굉장히 작동을 잘 했는데, 이제 이 로그인 페이지를 그냥 사용하지 않잖아요. 입력을 했더니 비밀번호 창이 그대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만 AI에게 패스워드 해싱을 추가해줘. 뭐 에러를 고쳐줘.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해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디까지 성능이 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건 정말 모르는데 얘가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처음에는 하나, 둘 잘 고쳐지기 시작하다가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 프롬프트 지옥에 우리는 갇혀버리게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했더니 저게 안 되고 파일끼리의 연결 소싱도 안 되고 그냥 메인 하나의 페이지에 모든 걸 다 넣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프롬프트로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그 지옥에서 생각보다 AI로 코딩하는 게 별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코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엄청나게 좋게 쓰고 있는 기능들도 있지만 프롬프트 지옥에 한 번 갇히면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끝없는 악순환의 루프에서 이것도 안 돼. 다시 하고 이것도 틀려서 다시 반복하고 그 원인은 단순한 요청에서 우리가 프롬프트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이 AI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답변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롬프트 지옥을 탈출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프롬프트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냥 사람들이 프롬프트 무료 프롬프트 제공해줘요 뭐 해줘요 하니까 그냥 가져다가 쓰고 나도 따라서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프롬프트가 왜 좋은 프롬프트인지 이건 정말 좋은 프롬프트가 맞는지 여기에는 적합한 프롬프트가 맞는지는 내가 프롬프트를 알아야 눈치챌 수 있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프롬프트는 결국 AI와 내가 하는 대화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인 거죠. 생성형 AI를 잘 쓰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알아야 된다. 프롬프트는 생성형 AI와의 대화이다. 나는 AI와 대화를 잘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자격증이라는 게 사실 요즘은 의미가 없는데 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자격증을 땄습니다. 왜냐면 어떤 프롬프트들이 있는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고 그거를 활용해서 딸 수 있는 게 자격증이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는 김 겸사겸사 해서 딴 거죠, 사실. 자격증이라고 적어 놓긴 했지만 이런 자격증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격증보다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프롬프트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선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한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프롬프트를 써야 한다는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프롬프트 패턴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것. 그게 우리가 진짜 AI를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개발자는 코딩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코딩하고 수정하고 뭐 리뷰 받아가지고 수정 사항 있습니다. 네, 커밋했습니다. 하고 아니면 이거 바꿔주세요. 네. 이 코드 좀 바꿔주세요. 네. 이게 코딩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냥 단순한 개발자가 아니라 기획자를 겸하는 개발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이 우리가 PM이 되어야 해요. AI로는 반복되는 로직들을 통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시스템 내에서 반복되는지를 내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커서랑 클로드 코드로 빠르게 코딩을 한다고 해요. 그래도 그렇게 빠르게 코딩한 거를 누군가는 이게 맞는 코드다 아니다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익스퍼트들을 요즘 채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 내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하고 그 파악한 내용으로 AI에게는 무엇을 시키고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시킬 것인지 어느 부분을 고객사랑 얘기해야 되고 어느 부분을 AI랑 얘기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AI 결과물 검증 이것도 결국 코드를 아는 사람이 얘가 짠 코드가 어느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AI는 AI와의 협업도 잘 해야 되고 비즈니스 가치에도 집중해야 되고 지속적인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게 AI 시대의 개발자의 역할이에요. AI와 대화를 잘 해서 전체 아키텍처도 잘 짤 수 있어야 하고 프롬프트 작성을 잘 해서 이게 쓸 때마다 API로 쓰면 돈이거든요. 그냥 대화용으로 하면 그냥 쓸 수 있는데 API로 이제 뽑아서 테스트를 하는 순간 이게 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비용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비즈니스 가치를 해야 내가 이익을 남기는 개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이제 집중을 할 때가 되는 거죠. 내가 속한 도메인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어떤 지식을 AI보다 더 낮게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개발자 역할은 자리는 조금 더 줄어들지만 역할은 중요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자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고객과의 요구사항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요구사항에 맞게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AI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옵션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그 옵션으로 이런 아키텍처를 짜는 게 여기서는 효율적일 것 같아. AI는 A 안을 제시했지만 나는 B 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의 실질적인 금액이 B로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는 이제 실제 데이터가 있고 AI는 컴퓨터상에서 들고 있는 데이터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더 바깥의 것을 잘 정의해서 AI가 가지고 온 것들을 잘 취합하고 시스템 설계를 하고 결과물도 검증을 해서 바꿀 건 바꾸고 보완시킬 건 시키고 그래서 사용자 중심의 사고 사용자들이 어떤 것들이 불편하다 했을 때 바로 내가 피드백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PM과 같은 기획자와 같은 그런 개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이제 여러 역할을 겸해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도메인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몸담은 회사가 병원이다. 그렇다면 병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더 좋은 개발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인프라를 짤 수 있고, 더 좋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 동료들과의 코워커도 중요하고, 이제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일이 조금 더 생길 겁니다. AI가 우리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 우리는 코드를 AI로 짜고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사항을 맞추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소프트 스킬 반드시 필요할 거고 동료들이나 뭐 회사 직장 사람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야 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큰 그림을 이제 그릴 줄 알아야겠죠. 도메인이나 이런 소프트 스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AI에게 뭔가 이메일 스킬이라던가 아니면 뭐 병원에서 진료 순서는 어떻게 돼요? 뭐 병원 용어는 어떻게 돼요? 이런 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시스템적 사고는 어떤 식으로 크게 그릴까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발전을 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AI와 더 잘 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레벨업 해야겠죠. 전문가 수준의 프롬프트가 어떤 건지, 일반적인 프롬프트와 뭐가 다른지, 왜 이거를 전문가 수준이라고 하는지, 제약 조건 프롬프트가 뭔지, 페르소나 프롬프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AI와 내가 더 잘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AI를 코드 리뷰에서 많이 썼어요. 이제 내가 코드 짜면 AI한테 던져가지고 이거 맞아? 틀려? 뭐가 틀렸을까?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많이 했었는데 제일 점점 쓰다 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자동화할 수 있겠네 한 게 이제 정의서를 쓰거나 아니면 함수나 프로시저 같은 거에 주석을 달거나 아니면 내 코드를 주면서 리뷰보다는 여기에 주석을 좀 달아줄래? 하는 식으로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할 때도 잘 사용을 한 게 일단 테스트잖아요. 우리는 그 회사에 비밀 정보들이 많고 개인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쓸 수 없어요. 그러면 가상의 데이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도 AI가 간단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굉장히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리팩토링 도우미도 확실한 게 일단 내가 레가시 코드에서 개선점을 찾고 이제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됐어요. 그래서 내 코드들을 다 업그레이드된 라이브러리 형태로 바꿔야 해요. 그럴 때 이제 한 번에 이제 도움을 받거나 할 수 있죠. 또 학습 가속화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공부하는 게 더 쉬워졌습니다. 예제 같은 것도 금방금방 만들어 줄 수 있고 뭐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뭔지 모르겠다 하면 물어봐서 바로바로 답변도 얻을 수 있고 내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고 그래프QL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래프QL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나오는 대답보다 AI한테 듣는 대답이 훨씬 빠르니까요. 그래서 학습 전략도 AI로 하는 게 좋지만 AI로는 기본기를 직접 체득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을 계속 쌓고 필요할 때마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내재화된 지식을 어느 정도는 갖추어야 합니다. 개발자가. AI가 있지만 AI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AI를 도구로서 쓰고 내가 그것보다 이거를 검증할 수 있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AI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